성중실록 173권 성중 15년 12월 14일 정묘 5번째 기사 1484년 명성화 20년 상부에서 회 암사에서 풍악을 동원하여 불공들인 저자 사람들을 추국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그 주동자만 조율하여 아뢰고 나머지는 모두 거론하지 말라. 또 주지인 책변은 무식한 중인데 어찌 부처를 위해 풍악을 울리는 것이 잘못임을 알겠는가. 아울러 내버려 두라 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15일 무진 첫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성포 바다도 원납 섭진주 병고진 병방식 부위 원충능 풍주태수 대우팔랑 수능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로를 바쳤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15일 무진 두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박안부가 와서 아뢰기를 회암사에서 풍악을 동원하여 불공들인 사람들에 대하여 주동자 외에는 모두 거론하지 말게 하시고 책변도 내버려 두게 하셨는데 저자 사람들이 절에 올라가 풍악을 동원하여 불공들이는 것은 평시에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더구나 국상 중이겠습니까? 절에서 풍악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길에서도 풍악을 울리며 내키는 대로 술을 마셨으니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책변은 주지로서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가 주동자와 다를 것이 없는데 지금 아울러 내버려 두게 하시면 옳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요즘 일기가 고르지 못하여 엄양의 기운이 조화되지 않으므로 혹시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작은 허물을 용서해서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려는 것이다. 저자 사람들이 어찌 다 죄가 있겠는가. 반드시 주동한 자가 있을 것이니 주동한 자만 죄를 지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는가. 책변은 무식한 종인데 어찌 부처를 위해 풍악을 동원하는 것이 잘못임을 알겠는가 하였다. 박안부가 아뢰기를 비오고 변나고 따뜻하고 추운 것은 천도입니다. 인주는 천도에 순응하여 착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중하를 이루어서 천지의 도가 위치를 잃지 않고 만물이 올바르게 생육될 것입니다. 회암사에서 불공들인 사람의 수는 150-60명이고 오시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며 모두 채단을 사용했고 초의 무게는 20건이나 되었습니다. 저자 사람들이 모두 절에 가서 풍악을 동원하여 불공들인 것은 비록 평시라고 하더라도 진실로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인데 더구나 지금은 국상 중인데도 풍악을 동원하여 불공들였고 또 길에서까지 풍악을 울리며 술을 마셨으니 그 끓이는 바가 없음이 너무 심합니다. 이러한 것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고자 하여도 어려울 것입니다. 저자 사람들이 처음에 풍악을 동원하려고 할 적에 주지가 만약 금지시켰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책변이 이를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동한 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청건대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일기가 고르지 못한 것은 실로 나의 소치이다. 더구나 이 150여 명이 어찌 다 죄가 있겠는가. 반드시 주모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책변을 비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정상의 경중에 따라 논단하고자 함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15일 무진 세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정난종이 만포절제사 이섬의 첩정에 의하여 치게 하기를 지난 11월 30일에 건주위의 추장 달한의 아들 이사을두도 상경하고자 하여 도지위 이합을두 등으로 하여금 달한이 인장을 찍은 서계를 가지고 와서 가부를 물음으로 이섬이 대답하기를 너의 형 이 포라다가 지금 이미 상경하였으니 비록 추장의 자제라 하더라도 1년 안에 거둬 보낼 수 없다고 하여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전번에 의논한 재상에게 전교하기를 나의 생각에는 사미의 야인이 방금 기순하여 혹은 자제 혹은 사위라고 일컬으며 계속하여 온다면 접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기순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이를 막는다면 변경의 불화가 즉시 생길 것이다. 지금 비록 자제나 사위라고 하지만 다 믿을 수가 없으니 사미의 조관을 보내어 자세히 물으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이제 경등은 모두 사명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므로 내가 독단하기 어렵다. 이제 정난종의 계본을 보건대 이 섬이 거절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는 실로 소울이 여길 일이 아니니 경등은 다시 자세하게 의논하여 아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만포의 주관을 보내어 삼위의 추정을 설득시키는 절차도 아울러 상의하여 아래라 하였다. 여럿이 아뢰기를 이번에 이 포라다가 돌아갈 적에 조관도 함께 보내어 만포의 국경에 가서 이 포라다로 하여금 그 추장에게 전하여 약속을 정하여 왕래하는 것을 조절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삼위의 사신을 보내고자 하였을 적에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나도 그렇게 여긴다. 만포의 국경에 조관을 보내어 삼위를 불러서 설득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15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지금 삼위의 야인을 접대하면 진실로 영안도 야인보다 우대하고 있으니 독일에서 내조하는 야인이 반드시 시기함이 있을 것이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예조의 사례기를 지금 양도의 야인이 함께 거처하는 것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영안도에서 온 야인 사을 고대는 올적합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삼위의 휘하입니다.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면 반드시 그 형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더구나 사을고대는 홍장을 쇠안한 공이 있으니 상을 내림은 보통 내리는 것보다 더 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포라다 등을 접견하는 날에 관사에 머무는 야인을 접대하면서 마땅히 말하게 하기를 너희들은 늘 서울에 왔지만 저 삼위의 자제는 지금 처음으로 왔으므로 국가에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득시키고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심회가 의논하기를 건주 위와 모련이의 야인에게 음식 대접과 내려주는 물품이 각각 다르면서 한 장소에서 접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15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김헌을 천안에 최응현을 안승에 강거효를 기장에 김응기를 영해에 신종호를 당진에 정회를 상령에 김재신을 경흥에 조숙기를 이성에게 안윤손을 소근포에 윤숙을 마도에 정숙지를 난포에 송령을 조포에 이세광을 다대포에 한종을 서천포에 추생하여 보내어서 수령과 만호 등의 불법을 적발하게 하였다. 추생은 추첨을 말합니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1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사례기를 이 포라다를 별관으로 옮겨 거처하도록 명하셨습니다만 국가에서 당초에 이미 영안도의 양인과 한 관사에서 함께 접대하게 하였는데 지금 만약 별관으로 옮긴다면 영안도의 야인이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포라다는 떠날 날이 가까웠으니 아직 같은 관사에 있게 하고 만일 다음에 오는 자가 있으면 별관에 거처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종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1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명하여 금을 채취하는 일을 어제 회의했던 재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손순효, 이극정, 정문영, 이승원, 이숙기는 의논하기를 외국의 금을 무역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해마다 그 무역의 다수에 따라 조공하는 금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국가에서 비록 황금의 사용이 기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을 채취하는 것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 또 남의 나라의 보화를 믿고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버리는 것은 장구한 계책이 아닙니다. 비록 외국의 금을 무역한다 하더라도 옛날대로 금을 조공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백성의 폐단을 없애고자 한다면 연수를 개선해서 임시로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며 호종 하친례는 의논하기를 외인과 영구히 서로 교통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으니 한때의 작은 폐단으로 금을 채취하는 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옛날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어유소 이극규는 의논하기를 금을 채취하는 역사는 백성의 패단이 매우 심합니다. 다만 남아있는 금의 양이 적으니 국용은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무역에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금값이 높아져서 국가의 패단이 잦아질 것입니다. 금과 배를 계산하여 그 비중을 참작해서 배가 적으면 금을 채취하고 금이 많으면 굳이 채취할 필요가 없으니 요는 용도에 알맞게 할 뿐입니다. 하고 어세겸, 어세공, 이덕량, 하스구, 성기달은 의논하기를 외국의 금을 무역해도 용도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며 백성의 패단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용도가 만약 모자라면 양을 정하여 채취해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정교하기를 금은 마땅히 무역해서 쓸 것이다. 만약 외인이 오지 않아 무역할 수 없고 기묘하게 쓸 곳이 생기면 그때 가서 채취해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1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제하여 권중손, 권쥐, 조석손, 진험, 김이상, 조승손, 오율산, 이신중, 김유장, 최유생, 윤광, 송계달, 변숭의, 유태손, 이팽령, 백성수, 이원, 배선손, 정여거, 김호충, 안극상, 정의운, 홍귀호, 지영저, 권선, 이연, 지자징, 오연, 한동, 김곤, 최세성, 김봉손, 상효손, 유춘손, 강계종, 조경손, 김현책, 김임조, 심가보, 이종수, 노종신, 강희순, 조병, 손석손, 조갑충, 박석충, 박춘산, 정계동, 김효선, 김의달, 장말동, 남용신, 박효관, 한철양, 정송수, 이석손, 권파, 오윤손, 강희의 고우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17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대비의 명으로 하교하기를 관차가 그의 암세에 가서 중도를 침해하여 편안하게 있을 수 없게 하니 모두 도망에 흩어졌다. 상부에서 일찍이 책변을 불러서 문초하기를 청함으로 내가 허락하였더니 그래서 그러한 것인가? 관차가 절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지금 이후는 봉선사, 회암사, 용문사, 정인사, 수종사, 개경사, 상원사, 낙산사 그리고 정업원, 복세암, 연굴암 등의 절은 내수사로 하여금 맡아서 검찰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안의 말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밖의 말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옳은데 대내의 깊숙한 것까지 이류의 말이 들어갈 수 있었으니 심하구나. 사설이 쉽게 퍼져나가는 것이 또 선종과 교종은 예조에서 주관하는 것이 대전의 법인데 이제 내수사로 하여금 검찰하게 한 것은 어째서인가 하였다. 관차는 관청에서 보내는 사람이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17일 경호 두 번째 기사 한성부의 검난 서리와 조례가 종묘소의 종인 기질동의 집에서 쇠가죽 2장을 수색하여 찾아내고 기질동도 아우러 체포해 가는데 풍산군 심응이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쇠가죽과 종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숨겨두었다. 일이 알려지자 의건부에 명하여 국문하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심응은 무사로서 김포에 전사가 있었는데 심응이 백성의 전지를 빼앗아 점유한 것이 많았다. 그리고 부자가 본현의 경제소의 관원으로서 향리를 학대하였으며 속전을 징수한 것은 자기가 차지하였고 혹 고을에 요구하였다 그 욕심에 차지 아니하면 바로 수령을 꾸짖었는데 그 탐악스러움이 이와 같았다 하였다. 경제소는 지방을 명망이 있는 자나 유력자 등을 서울에 재류시켜 그 지방의 일을 의논하고 지방과 중앙과 지방관청과의 연락사무를 맡아보게 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18일 신민 첫 번째 기사 성절사 한치영이 와서 공명하였다. 임금이 인견하니 한치영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해 10월 초 3일에 북경에 들어갔는데 태감 곡청이 옥화관에 이르러 변론하는 물건의 수를 물음으로 신이 대답하기를 수대로 다 준비하지 못한 물건도 있습니다 하였더니 곡청이 묻기를 무엇 때문입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금, 상아, 융선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일에는 하사하신 상아로 해마다 제조하여 바쳤는데 이번에도 그때 남은 것을 가지고 만들어 왔습니다. 초스피와 토표피는 야인의 땅에서 생산되는 것인데 지난번 칙명을 받고 정토한 뒤로는 야인들이 보복을 하려고 하므로 가서 잡을 수가 없으며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기 때문에 호화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대로 다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더니 곡청이 말하기를 다른 물건은 어찌 되었습니까?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포물도 수대로 준비하지 못하였고 다음은 식물과 준비하기 쉬운 물건은 수대로 준비한 것도 있고 수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했는데 곡청이 말하기를 명주와 면포는 그대의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인데 어째서 그런 말을 합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비록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교하고 세밀하게 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 지성으로 사대하기 때문에 왕부에 비축된 것을 모두 꺼내어 겨우 상자만 채웠는데 평소에 저축이 거의 바닥이 났으므로 다 준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자 곡청이 듣고 얼굴 표정이 변하므로 신이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지성으로 상국을 발뜨고 있는데 무릇 공헌하는 데 있어서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산되지 않는 것과 마련하기 어려운 물건을 수대로 준비하지 못하였으니 참고 내 자세히 아래서 시행하게 하여 주시오 하였더니 곡청이 말하기를 즉시 가감한 수를 기록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그 많은 물건을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초 4일 아침에 곡청이 관사에 이르러 별도로 바치는 박물을 인수해 가면서 이어 묻기를 차씨와 장씨의 족치는 어찌하여 서신과 회봉이 없는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전에는 한씨를 통하여 통신하였으나 지금은 한씨가 이미 죽었으므로 궁금해 통신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중국 조정의 법령이 두려워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뒤에 태감 김흥이 집에 갔더니 곡청도 이르러 신을 데리고 방 안에 들어가 이르기를 황제가 차씨와 장씨의 족친의 서계가 없느냐고 물으므로 내가 재상의 말대로 아뢰었더니 황제는 믿지 않으시니 재상은 자세히 기록하여 오시오 하므로 신이 거짓으로 말하기를 정태감이 본국에 있을 때 이르기를 만약 한씨가 죽게 된다면 차씨와 장씨의 족친이 궁금해 통신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였으므로 감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곡청이 사람을 시켜서 신을 내제로 부르므로 신등이 선물을 가지고 가서 주었더니 곡청이 말하기를 재상이 사적으로 바치는 물건이 있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한시가 이미 주고 사적으로 바칠 길이 없으므로 애당초 준비해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곡청이 말하기를 성지가 있었으니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전에는 한시를 통하여 바쳤으나 지금은 한시가 이미 죽고 없어 사적으로 바칠 길이 없으므로 애당초 우리 전하에게 분명하지도 않고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곡청이 수두 3번 강요하였으나 신도 굳이 거절하였더니 곡청이 곧 가인을 시켜 선물로 준 물건 중에 배 10필과 해물 등을 꺼내어 그것으로 바치는 물건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배신으로서 사적으로 바치는 것은 마음에 미안합니다 하니 곡청이 말하기를 성지가 있었고 또 나의 소관이니 재상은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 마시오 하였습니다. 곡청이 또 관사에 와서 김제에게 엄밀히 말하기를 내가 지금 상주하기를 한치영의 말이 본국에서 생산되지 않아 준비하기 어려운 물건은 우리 전하께서 무한히 애태우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황제께서 이르시기를 어떤 물건이 준비하기 어려운 것인가 하였습니다. 재상은 마땅히 어떠어떠한 물건은 준비하기 어려운 것이고 어떠어떠한 물건은 생산되지 않는 것이라고 기록해 와야 할 것입니다. 하므로 신이 즉시 김주로 하여금 자세히 기록하여 붙이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곡청이 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재상의 뜻대로 아뢰었더니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산되지 않는 물건은 바치지 말고 준비하기 어려운 물건은 조선국왕이 구하는 대로 바치게 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곡청에게 말하기를 성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였더니 곡청이 성지를 받아가지고 사신과 서장관 통사를 바깥으로 부르므로 신이 즉시 꿇어 앉았더니 곡청이 탁자 위에 있는 성지를 가져다 주면서 신에게 말하기를 황제께서 한씨가 사조를 섬기며 사공이 매우 많았고 또 조선국왕의 가까운 친척이므로 그가 죽었을 적에 장사는 한결같이 후한 예로 하여 주었으며 특히 시호를 봉하고 사죄하였으며 어제로
비를 세웠으니 은혜와 예우가 지극히 중하였습니다. 그러니 황제께서는 반드시 제상으로 하여금 한시의 묘소에 직접 제사를 지내라고 할 것입니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한시가 비록 나의 가까운 친족이기는 하나 한시는 곧 황제의 후궁이며 또 애당초 우리 전하께서 개품하지 않고 왔으므로 어리상 사적으로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후에 곡청이 성지를 가지고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내일 이른 아침에 제상은 공시부인 한시의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튿날 상마연에서 사은한 다음 곡청이 성지를 받들고 장안문 밖에다가 이미 영마 20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신이 한시의 산소에 함께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소가민, 후능, 추, 효 등이 제물을 차렸는데 제기와 제물이 아주 정결하였습니다 하였다. 물러나올 때 항치영에게 필단다포 1령, 백면포 월령 1령, 백록비와 일사를 하사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경이 응대를 잘하여 변론하는 물품을 감하게 하였으니 내가 매우 가생하게 여긴다 하였다. 상마연은 어떤 임무를 위하여 또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떠나기 바로 전에 베푸는 잔치이다. 성전시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19일 엔신 첫 번째 기사. 어스를 공조 판서 권찬에게 내렸는데 이르기를 이에 사람이 이르기를 3세가 된 의원이 아니면 그 약을 먹지 않는다 하였으니 의술은 신중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양의는 대체로 적으며 비록 있더라도 모두 늙었으니 미리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은 의술에 정통하니 장려하는 방법을 말하라 하고 이에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승지 등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1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대선, 유순 등이 계속 상소하여 외암사의 주지성 책변을 죄주고자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19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종친에게 시험 보이는 절목을 고쳤다. 1. 식년은 문과 무과의 식년보다 한 해 물려서 시행한다. 1. 식년 때마다 명선대부 이하의 사람들은 대궐 안에 모아놓고 사서 삼경을 강하게 하여 주 이상을 뽑고 그 밖에 이경과 제자, 사기를 강하려고 희망하는 자는 사수와 시경, 서경 외의 것으로 들어주되 입문하여 급획하여서 문과와 함께 급획한 수를 통계하여 사명을 뽑는데 1등 1명, 2등 1명, 3등 2명으로 한다. 1. 시관은 임시하여 취품해서 차정한다. 1. 1차 합격한 자는 재차 응시할 수 없다. 임시하여 특명이 있는 자는 여기에 구애되지 않는다. 그 연회를 베풀어주고 논상하는 절차는 일반 시험 볼 때의 절차와 같다. 급획은 시험 점수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다. 성조시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19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박맹우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시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0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시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0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야인, 이포라다, 동, 오울도구 등 8명을 접견하였는데 종친, 월산대군 이정 등과 영의정 정창손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예조판서 이파에게 명하여 이포라다 등에게 전하게 하기를 너희들이 험한 길에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하니 대답하기를 성상의 덕이 지극히 중하시어 편안하게 왔습니다 하였다. 이포라다 등에게 명하여 술전을 울리게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너희 도독은 어찌하여 오지 않는가 하니 이포라다가 말하기를 토지와 백성이 있으므로 버리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독은 마침내 오지 않을 것인가 하니 이포라다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만약 성상의 덕이 이러하심을 들으면 반드시 내조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현재 상중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취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지들로 하여금 밖에서 대접하게 하였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알도록 하라 하고 이어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나와서 주와 성지 성근이 외청에서 대접하였는데 동, 오을, 도구가 몇 잔의 술을 마시고는 더 마시려고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로 하여금 내주하게 하였는데 나만이 임금 앞에서 술잔을 올리지 못하였으니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말한단 말입니까? 하며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성근이 말하기를 지금 국효를 당하여 술잔의 술을 과다하게 할 수가 없으므로 세 잔으로 정한 것이지 너를 박대하는 것이 아니니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하성부 삼률 태수 원만 송포 지좌 일기 태수 원이 법마주 일향 태수 성문 석견주 덩원주포 좌근 장감 화겸 풍주수 대우 친범 대마주 태수 종정국 수호대관 종조 육성준 월정수 종성홍이 사람을 보내와 토삼루를 바쳤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올량합의 중추 노동과 중추 이시계 등 15명이 내조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대전 감교청에서 이를 끝마쳤음을 아뢰니 당상관 홍응 등에게 필단 한 필, 낭청 등에게 녹비 한 장씩을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1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강이관 이명을 북경에 보내는 것은 배단이 없겠는가 하니 도승지 권근이 아뢰기를 승문원의 질정관이 사신의 행차 때마다 북경에 가는 것은 아마 유익함이 없을 듯합니다. 질정관은 제외시키고 강이관 이명을 예전대로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1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정주는 상령 군수 이영이 기르는 말 외에 두 불이 더 있는 것을 적발하고 최응현은 안성 군수 최옥순이 공물을 만드는 자로 하여금 직접 바치게 한 것을 적발하였는데 사헌부에서 관리를 보내 잡아오기를 청하였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수령으로서 이런 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처단하는가 하니 승정원의 사례기를 이보다 앞서는 수령이 탄핵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범한 죄가 없으면 다시 취직하게 하였으니 신의 등의 생각으로는 최옥순이 파직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영은 잡아다가 추구하고 최옥순은 그 도의 관찰사를 시켜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1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도승지 권건 주하승지 성간 주하부승지 안침 우부승지 이세우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성상께서 일찍이 명의의 배출이 적은 것을 근심하심으로 간혹 그들 중에 우수한 사람을 뽑아 당상관에 이르게 한 자만 또 한둘이 아니니 그들을 권장시키는 데 있어 지극한 대우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히려 충분하지 못하게 여기었습니다. 그래서 권찬에게 서찰을 보내어 그들을 권장시키는 방도를 물으시니 권찬은 동반서원의 현직에 서용하여 그들을 권장시키고자 청하였는데 신들의 생각에도 권장하는 시키는 방법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의원은 처음부터 잡과를 거쳐서 진출한 자이므로 조종 때부터 사림의 바늘에 가끼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아침에 어떤 족계와 어떤 출신인가를 묻지 않고 예사로 동서의 바늘에 두게 된다면 어찌 선비를 격려시키는 도리라고 하겠습니까? 의술을 권장시키려다가 마침내 선비들의 마음만 게으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 중에 의업에 능숙하고 정통한 자가 있으면 내의원이나 전이감에 과 해민서에 특별히 서용하게 하여 녹봉을 많이 주고 그 임무에 오래 종사하게 하면서 일반 사람과는 다르게 대우할 것 같으면 역시 그 마음을 권장시킴이 될 것입니다.
다만 습도권은 다 사족으로서 유엄자재이니 그 직무에 충실하여 뚜렷한 성과가 있는 자는 비록 동반이나 서반의 현직에 소용한다 하더라도 구애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서로 이르기를 승정원의 의견이 좋다. 내가 마땅히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1일 갑술 7번째 기사. 이조정랑 이복선이 상사하여 아뢰기를 삼가 건간에 내리신 교지를 보건대 풍속을 순화시키고 세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하교가 있었는데 이는 참으로 훌륭한 생각으로서 온 나라 사람의 복입니다. 신이 감히 마음을 터놓고 평소에 품었던 생각을 아뢰지 않겠습니까? 풍속과 교화의 태폐와 융성함은 정치의 잘잘못에 달려있고 정치의 잘잘못은 임금의 한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문명한 예의의 나라로 불리워왔습니다. 태조께서 개국한 뒤로 여러 성족에서 서로 계승하여 거듭 빛내어 협족하게 하셨습니다. 삼가 생각하면 우리 조상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리신 총명과 날로 발전하는 학문으로 교화가 이미 지극하고 은택도 이미 협족했는데 어찌하여 인심은 야박하고 풍속이 차츰 변해 교화를 거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식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아니하고 형제간에 화목하지 않으며 혹은 종들이 그 주인을 해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며 성상께서 밤낮으로 근심하게까지 하였습니까?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또 사대부도 순박한 것을 비루하게 여기고 사치한 것만 서로 숭상하여 집을 지을 적에는 크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담을 쌓을 적에는 높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음에 있어 지나치게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되어 있으나 단청을 함에 있어 외람되게 궁궐을 모방하고 음식을 차림에 있어 화롭게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되어 있으나 술 안주는 화당에 벌려놓는데 부자는 화려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가난한 자도 그것을 따르려고 힘쓰니 이 무슨 풍속입니까? 동자가 말한 교화를 밝혀서 인심을 바로잡고 인심을 바로잡아 조정을 바로잡는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현재 힘써야 할 것을 의논하는 자는 모두 말하기를 풍속을 변화시키는 계기는 훌륭하고 슬기로운 인재를 뽑아 쓰는 데 달려 있다. 또한 이미 만들어진 법을 바탕으로 이를 다시 참명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하는데 이는 아주 지당하여 바꿀 수 없는 의논입니다. 당당하고 위대한 우리 조정으로서 인재가 어찌 다 쓸모없는 것이며 법령이 어찌 다 도움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또 어떻게 명철하신 임금 위에 계시는데 임금이 위에 계시는데 성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평소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법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명령이 엄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법을 받들어 행하는 자가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백리의 풍속이 같지 아니하고 천리의 풍속이 다르니 백리와 천리의 같지 않은 풍속을 어찌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깨우쳐주고 사람마다 만나서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의논하는 자의 말처럼 준수한 인재를 구하여 조직이나 외방에 배치시키고 만들어진 법을 거듭 밝혀서 사실처럼 신용 있게 하여 유사, 법리와 감사, 수령 등이 각기 그 임무를 다하여 그 영을 펴게 되면 그의 백성이 잘못하는 것을 금할 수 있어 풍속이 순박하게 될 것이므로 전하께서는 다만 전의 법만 지켜도 될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들은 또 말하기를 분경 제소는 조종 때부터 설립하였으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근년에 와서 혁파시키고 다시 복구시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아마 향원들이 세도를 빙자해 혹 한 집의 부역을 면하려고 하고 혹은 양민을 유혹하여 고용살이 시키는 폐단을 구제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했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설립하고자 하나 사람들의 의논이 분분해서 갑이 옳다고 하면 을은 아니다라고 하여 잘못 일정한 타협이 없는데 이 역시 한가 폐단만에 이르을까 염려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 궁벽한 마을의 불량배들이 국법을 범하여 방자한 행동으로 거리낌 없는 짓을 하는데도 조정의 기강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그 죄상을 밝히고 바로잡아서 시골 백성을 통제하겠으며 시골의 풍속을 진작시키겠습니까? 더구나 시골의 교활한 아전들이 권력을 잡고 법률 조문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이익을 노리는 것이 한이 없는데도 그 지역의 관리가 견제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노숙하고 정대한 사람 3명을 뽑아 유향소의 fun간이라 이끌고 그 성명을 기록하고 X를 정해놓고 쓰는 그로 하여금 고난을 겪는 사람을 찾아보고 풍속의 아름다움을 채택하게 하되 위험을 빌어 폐단이 생기게 한다든가 공사를 빙자하여 사욕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며 만약 어기는 자가 있을 경우 법으로 엄하게 차단한다면 분경, 제수를 설치하는 것이 역시 풍속을 바로잡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몇 가지 일들은 모두 예나 지금이나 말해오던 것이므로 사람의 귀를 놀라게 할 만한 일이 아니며 또한 풍속의 기강도 되지 못합니다. 신은 기강의 근원을 규명해 보건대 작상을 중하게 여기고 숭상하는 것을 삼가는 데 불가하다고 여겼습니다. 무릇 작상은 임금의 큰 고난이니 소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 한나라 소후는 헤어진 바지도 간직하였다가 큰 공이 있는 자를 기다려 하였으니 떨어진 바지도 오히려 아꼈는데 더구나 작상이겠습니까? 작상은 전하의 것이 아니고 조종의 것인데 어찌 함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어렸을 때에 선신인 조부의 말을 들었는데 세종께서 일찍이 하교하시기를 우리나라는 토지가 메마르고 생산이 적어 사대부를 권장시키면서 중국에서 금, 은, 옥, 백을 주는 것처럼 못한다. 그래서 다만 장록을 후하게 줘 훌륭한 사람을 대우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합니다. 신이 어렸을 때 듣고서도 그 요지를 알지 못했는데 장생한 뒤에 생각하니 진시로 천년에 있기 드문 성교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서울 밖 재상이 현재의 실직에 있는 수요에 불과했으므로 서로 번갈아가며 출입하였으나 요즘은 현재 실직에 있는 이외의 당상관만도 무려 수백 명이 되니 조정에는 100간뿐인데 당상관은 어찌 이렇게 많단 말입니까? 또 개월 수에 있어서는 오직 의정부의 사인 검상과 육조인 낭청 승정원의 주석 그리고 전국을 담당한 제사 중에서 오래된 임원 한두 명만 제외하고 개월수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재질에 따라 섰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론이 교되면 전조에서 정사에 따라 해임시키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였으므로 인재가 침체되는 한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품 이상은 900일, 7품 이하는 450일이 되어야 옮겨주는 것으로 연구한 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논박이 있어도 청탁으로 인하여 구차스럽게 세월만 연장시키고 있으니 이는 아마 사람을 쓰는 좋은 법이 아닌 듯합니다. 요즘 궁궐을 새로 지으면서 많은 권한을 두어 감독을 하게 하였고 일이 끝나자 큰 관직으로 상을 주었는데 토목을 감력하는 것은 신하로서 해야 할 직분입니다. 토목을 감력했다고 임금의 상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수박을 바치고 벼슬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새로 나온 능숙하지 못한 무리를 계급을 높여서 여러 관은 위에 올려다 놓는다면 누가 진심으로 믿고 사기의 금형에 따라 그 일을 이루겠습니까? 가령 변방에서 갑자기 병고가 일어나 조두가 울리게 되면 갑옷 입고 말 달리는 노고와 적장을 무찌르고 깃발을 꺾는 공로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그들을 대우하시겠습니까? 신이 앞에서 말한 풍속을 바로잡는 기강은 작상을 신중히 하는 데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임금이 좋아하는 것은 온 나라의 지표가 되므로 상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 여수는 천하를 인으로 통솔하였으므로 백성이 그를 따랐는데 이를 해석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겸양의 도리를 제대로 행한 분은 요임금이었는데 백성이 이에 순응하여 감화되었고 살리기를 좋아하는 분은 순임금이었는데 사방에서 바람처럼 움직였다. 그래서 자신이 솔선하면 쉽고 명령으로 몰아치면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천만 사람의 취향이 전하의 한 분의 좋아하는 데 달려 있으니 소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좋아하는 물을 함께 채용하여 그 인재를 얻고자 하심이니 나라의 규모와 체제를 세움이 어찌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물을 함께 채용하라는 명령만 내렸고 문물을 함께 채용하는 신료는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한각 구하라는 명만 있었고 교양시키는 밑바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이 들은 것으로 질정하겠습니다. 세종 때에는 본래 문서를 교양시켰으므로 성균관의 사표의 책임자는 모두 큰 등망이 있는 원로들이었으며 선생 밑에서 옷깃을 여미고 있는 자들은 훌륭한 선비의 기풍을 가진 자였습니다. 혹은 백발이 되더라도 경적을 탐구하기도 하고 또는 10년이 되어도 되도록 고향에 돌아가지 않은 자도 있었으니 어찌 좋은 말 타고 좋은 옷 입는 사람들이 서책을 끼고 다니지 않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주나라의 체제에 한 많은 선비도 이보다 더 나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 유풍을 떨치지 못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사에 거치하는 자는 모두 어린 무리일 뿐이고 아예 나이 많고 덕이 높은 사람은 없으며 향교에 온 지 수년 만에 중도에서 그만둬 유관보기를 초계같이 여기고 경사나 사기를 추구처럼 여기며 말을 타고 다니지 않는 자는 모두가 비웃고 척을 끼고 다니는 자는 모두가 배척합니다.
한편 한 계급을 소중히 여겨 혹은 군문에 뛰어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기능을 좋아하여 혹은 무예에 응시하기도 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전하께서 소년이나 무사를 가용하기 좋아하는 까닭입니다. 더구나 집현전은 사림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집현전에 들어오는 자는 10년의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백가의 글을 토의하고 그 직책에 오래 있으면서 그 재주를 다할 수 있었으므로 화려하게 빛나는 문화 교육이 지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문관에 선발되어 등용된 자로서 그 직책에 오래 있은 자가 적을 뿐 아니라 열흘 남짓한 사이에 자주 계급을 올려서 수년이 못되어 혹은 당상관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니 어느 여각의 옛글을 토론하고 그 재주를 단련하겠습니까? 이미 옛글을 토론하지 못하고 재주를 단련하지 못했다면 그 인재를 배양시키는 방법에 있어 어찌 되겠습니까? 세종 때는 본래 무사를 양성시켜 왔으므로 한 가지 재주만 있어도 시험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재주를 시험했다고 해서 다 일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와 남다른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겸사복이나 내금위에 지나지 않게 하여 녹봉을 후하게 주었으며 봄, 가을로 시험을 보아 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녹봉을 더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자가 있으면 양계의 외지 수령을 시켰다가 임기가 차서 돌아오며 혹은 군직을 맡기되 겸사복 훈련원 집무소 군기감 등의 한관에 제수하고 기묘한 아문의 직책은 맡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책을 폐하지 않았고 따라서 녹봉도 잃지 않았으므로 매이한 공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다가 평지를 만나면 공을 치고는 하는데 속담에 이삭정은 활을 쏘고 구문신은 공을 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징옥은 장수의 혈통으로서 양계의 절도사가 되었을 적에 추장에게 매질하기를 마치 종을 다루듯 하니 야인이 그의 사람됨에 굴복하여 이 영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야인에게 인망의 두터움이 이와 같았으나 일은 맡기지 않았고 한 지방을 맡기는 데 불과하여 나가서는 양계의 절제사가 되고 들어와서는 중추원 보사가 되었을 뿐이니 더구나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지금의 무사는 군문이 들어온 지 몇 해만 되면 외지의 수령이 되고 돌아오면 반드시 첨등이나 판관이 되어 모두가 육시칠감의 기묘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어느 여가에 활을 쏘고 공을 치겠습니까? 갑주나 궁시를 익힌 무사로서 갑자기 문서를 다루는 직무를 맡게 한다면 공적으로는 그 일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사적으로는 그 기능을 연마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이는 공사 간에 서로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길에서 본 것인데 유사는 활을 가지고 달려갔고 무사는 책을 끼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신이 말을 세우고 얼마간 서 있다가 탄식하기를 우리 전하께서 무의 인재를 병용하려는 것은 지극한 신중에서 우러나온 것인데 문사나 무사가 익히는 것이 이렇게 상반되면 어째서일까? 이는 다만 구하라는 명만 있었고 본래 양성시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구나 생각하였습니다. 더구나 구원할 적에 문무에 뛰어난 자질만 들어 말씀하시고 노숙하고 덕망이 있는 인품은 들어 말씀하시지 않으시니 이는 그 재주만 숭상하고 덕망은 숭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마광은 말하기를 재주가 덕망을 능가하면 소인이 되고 덕망이 재주를 능가하면 군자가 된다고 하였으며 소동파는 말하기를 젊은 사람은 날래기는 하나 부족한 데가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은 느리지만 여유가 있다고 했으니 신이 앞에 말한 풍속을 바로잡는 기강은 좋아하는 것을 삼가는 데 있다는 이것입니다. 신은 들으니 창업하기는 쉽고 스승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처음에는 모든 일을 한결같이 세종이 지켜오던 예법을 따라서 정치와 교화가 융성함이 천고의 어뜸이 되자 조정과 지방에서 목을 늘어뜨리고 눈을 비비며 즐겁게 춤추며 경화하기를 세종의 정치를 오늘날에 다시 보게 되었구나 하였는데 요즘에 와서는 차츰 처음과 같지 아니하여 토목의 공사를 크게 일으켜서 백성의 힘을 피곤하게 하고 사명을 번거롭게 하여 인심이 동요되게 하시니 신이 알기로는 토목공사는 양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도성 안에 내수를 시켜 검화, 건벌하는 것과 지방에 근신을 보내어 비행을 적발하게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 그러는 것입니까? 생상의 배려는 지극한 것이라고는 하겠으나 누가 이를 겁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 한 번이나 할 일이지 두 번은 할 것은 못 됩니다. 만약 그것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동요되어 고발하는 일이 날마다 생겨 민심은 날로 악화되고 풍속은 날로 각박해지며 아들이 어버이를 평가하고 종들이 상전에게 덤벼드는 등 못하는 짓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옛날 여수는 조복만 입고 있어도 천하가 다스려졌고 하나라 선제는 명분과 실상을 따졌으나 사가들은 그를 평가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여순을 자질로서 낮추어 선제의 일을 시행했어야 되겠습니까? 신은 수성의 예법이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 마침내 컨덕에 누가 될까 걱정입니다.
옛사람의 말에 사귄 것은 얕은데 심각한 말을 하는 것은 군자는 부끄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전하께서 풍속에 대한 조목을 구하셨는데 신은 감히 풍속에 대한 강령을 말씀드렸으니 신에게 곧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 문제는 대체를 아는 임금이었으므로 가이가 연수하기는 하나 가이가 말한 것을 문제가 받아들였어도 천하에서 그것 때문에 한나라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가이를 거르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 예법을 지켜서 저절로 다스려지게 하소서. 저절로 다스려지게 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고 되지 않는 일이 없게 되면 풍속이 스스로 바르게 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서로 이르기를 이 복선의 말이 정치에 도움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곳도 있다 하고 이 승경원에 전교하기를 이 복선을 불러서 술을 대접하고 내가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향후는 그 향리에서 겉으로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으나 실제의 행실은 그렇지 못하여 남을 속여서 사복을 채우던 악덕 토호 품간을 말한다. 조두는 구리로 만든 솥 같은 기구이다. 공중에서 낮에는 음식을 만들고 밤에는 이것을 두드려 경계하는 데 썼다. 제는 많고 성대한 모양이다. 추구는 짚으로 만든 개인데 중국에서 옛날 제사에 쓰던 것이다. 제사가 끝나면 내버림으로 전하여 소용이 없을 때 이용하고 소용이 없어지면 버리는 물건의 비유로 쓰였다. 가렴주구, 추구라고. 성종시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1일 갑술 8번째 계사 호조의 전지하기를 전라도 익산에 사는 김저원의 처 한씨가 죽었다고 하니 부조로 쌀콩 아울러 40석 관각과 초둔 10번 송지 3도 종이 100건 석회 40석 정포 21석 공석 60번 연육 폭유둔 사회장 창밀 10도 진말 사에서 기름 20도를 그 도에서 보내어주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호조 참판 김승경리와 쌀에기를 이번에 성균관에 준 학전 400결에 대하여 금년의 조세는 이미 관가에 바쳤으니 청간대 명년부터는 성균관에서 조세를 받도록 하소서. 또 경기전은 구경과 공신에게 별도로 주는 직전을 제외하면 남는 전지가 없으니 청간대 충청도 경상도에서 각각 200개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만 경기인 경우 관과 전주가 그 조세를 나눠 받음으로 전지 1결에 만약 최하인 경우 조세는 20도에 해당하며 이를 관에서 10도를 받고 전주가 10도를 받는데 만약 제1을 만나게 되면 관에서 그 수대로 다 받아가지만 전주는 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충청도나 경상도는 이래 관에서 전부 받는데 지금 성균관에서 받는 조세는 반만 받게 해야 합니까? 전부 받게 해야 합니까? 취품합니다. 하고 또 여러 고을의 수 외의 둔전을 기록하여 아뢰기를 여방의 여러 고을에도 학전을 주었으나 다만 여러 고을의 둔전은 그 수가 나누어지지 않아 비록 주인이 없는 전지로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대전에 죽었거나 이사한 사람의 전지는 계호하는 자에게 주되 전주가 5년 이내에 돌아오면 돌려준다고 하였으니 이렇게 본다면 주인 없는 전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주부구인현에 나눠줄 전지에 대한 절목도 아울러 취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균관에는 양도의 전지를 주어 영년부터 절반의 조세를 받도록 하고 여러 고을의 향교에 전지를 주는 절목을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시록 175권 성종 15년 12월 25일 모인 첫 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한 명의 가와 쌀에기를 제 어느 농사에 매우 큰 이익이 있으므로 만약 훌륭한 수령이면 제 어느 일로 선물을 삼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전혀 마음을 쓰지 아니합니다. 지금은 이미 제 은사를 없앴으니 신이 다시 설치하고자 청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 은에 대한 일은 수성도감과 금화도감에 맡겨서 검찰하게 한다면 제 은이 반드시 허술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외방의 성부도 검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옳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제 은의 일을 수성도감이나 금화도감에 합치는 것은 아마 불편할 것 같으니 장차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성조시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6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조종 때문에 무릇 예고라는 재상을 대접
8. 적에는 반드시 당상관인 내관으로 하여금 접대하게 하였는데 이는 재성을 공경하는 뜻이다. 한 집안으로 보더라도 귀객이 문에 이르면 반드시 영리한 가동을 시켜나가서 접대하게 하는데 이는 손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지금 당상관인 내관은 광릉과 태경전의 일을 맡은 자가 많아서 그 나머지는 부릴 만한 사람이 없다. 나의 생각으로는 비록 당상관의 내관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후로는 상하패를 차고 접대하게 했으면 한다. 이같이 하는 것은 그들을 총애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을 공경하기 위한 것이니 성경원에서는 그렇게 알라 하였다. 선조실록 173권 성경 15년 12월 2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일본국 건설로 축bun비 3주 총태수 태제부 도둑 사마 소경 등원 정상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선조실록 173권 성경 15년 12월 2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장학원 제조 윤필상 변포가 와서 아뢰기를 종묘에는 향악을 쓰고 연영전에는 아악을 쓰고 있습니다. 종묘와 연영전은 일체인데 올해 이 주의도에도 이르기를 종묘에는 보태평악에 정대 업무를 쓰고 연영전에도 같다 하였는데 지금 음악을 쓰는 것이 각각 다르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예조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7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이 등량을 자헌대부 호조판서로 이봉을 가선대부 한승부 의윤으로 심응을 가선대부 풍산군 봉조하로 임수창을 통정대부 호조참의로 변수를 통정대부 공조참의로 정광세를 봉직랑 사관은 헌납으로 어세공을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이약동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조국지를 절충장군 전라주하도 수군 절도사로 김순보를 통정대부 안주목사로 홍정로를 통정대부 정주목사로 이공을 가선대부 해령부사로 김계종을 통정대부 종성부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173권 성조 15년 12월 2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올영합 아속 등 7명이 와서 토산로를 바쳤다. 선조실록 173권 성조 15년 12월 2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회령부사 이공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얼굴과 허리에 부종이 있는데 신이 만약 부임하러 간다면 중도에서 죽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바꿔 차정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8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안진생이 와서 아뢰기를 우윤공은 일찍이 종부시 주부에 제수되었으나 실무 경험이 없는 것 때문에 군자시 주부로 바꾸어 제수하였는데 이번에 승진시켜 개성도사로 제수하였습니다. 개성부는 고도로서 사무가 복잡하니 아마 우윤공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국치는 비록 쓸만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판관으로서 당상관에 승진된 것은 지나칩니다. 게다가 절도사에 제수한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심음은 현재 추구를 받고 있는데 벼슬에 제수되었으니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윤공은 받고 차정하는 것이 좋겠으나 심음은 공신이고 조국치는 인품과 기량이 상당함으로 등용한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안진생이 심은과 조국치의 일을 다시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9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박안부가 와서 아뢰기를 한 지역을 맡는 것은 그 책임이 중합니다. 조국치는 벼슬한 경력이 오래되지 않는데 갑자기 당상관에 승진되었다가 게다가 절도사에 제수되었으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이 공은 우윤에 제수되었을 적에는 병들었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회령부사에 제수되자 갑자기 병으로 사임하였으니 회령은 먼 곳이기 때문에 가기를 꺼려서 거짓으로 병들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이 공은 무인이므로 변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모면하기 위하여 병들었다고 하였으니 참컨대 공문하소서. 그리고 탄핵을 받은 사람은 벼슬을 줄 수 없는 것이 국법입니다. 심응은 현재 추국을 당하고 있는데 이 조에서 감히 주의하였으니 참건대 아울러 공문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심응은 추국이 끝날 때까지 하나의 벼슬을 제수하지 말라. 조국치는 경직으로 바꿔 제수하는 것이 좋겠으나 이공이야 어찌 거짓으로 병들었다고 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9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야인 동오울 도구가 하직하였다. 전교하기를
지금 야인으로 기순한 자가 많다. 그래서 영로가 조잔해졌으니 약속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내주하는 자가 해마다 3차례를 넘지 말게 하고 올 때마다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게 하라 하고 이어 주하성지 성건에게 음식을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옷과 말을 내려주게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상중에 있기 때문에 조용히 술을 줄 수가 없으니 너는 혐의하지 말라. 비록 너의 아비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어찌 내가 너를 박대한다고 하겠는가 하니 동오울 두고가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갔다. 성주시로 173권 성경 15년 12월 29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전 도승지 김여석이 댕골 문 밖에 와서 아뢰기를 신이 상을 당하여 외방에 있으면서 경유공이 신에게 초피를 준 사건을 들었습니다. 신이 기해년에 서정 종사관으로 있을 때 경유공은 영장으로서 사지에 상종하면서 친분을 맺었었는데 그 후에 신에게 초피 내장을 주므로 신이 받았으니 죄가 만번 주고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그대가 스스로 변명하려고 왔다고 여겼는데 지금 말하는 것이라니 나는 듣고 싶지 않다 하였다. 승조실록 173과 승조 15년 12월 29일 이모 5번째 기사 호조판세 이등량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본래 무인으로서 육경은 신이 감당할 바가 못되니 청컨대 사형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그 임무를 맡은 만 함으로 죄수한 것이니 사형하지 말라 하였다. 승조실록 173과 승조 15년 12월 29일 이모 6번째 기사 반희를 가선대부 전라주화도 수군 절도사로 이종생을 가정대부 회령부사로 양천을 통정대부 영해부사로 삼았다. 성주시로 173권 성중 15년 12월 30일 개미 첫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민희가 와서 아뢰기를 전적 송창은 수령을 지낸 경력이 없는데 지금 사품의 품계에 승진시켰으니 대전의 법에 어긋납니다. 청컨대 이조를 군문하고 송창의 품계를 거두소서. 이공은 회령부사가 되었을 적에 거짓 병들었다고 하며 피하기를 하였는데 지금 경기로 바꾸라고 명하였고 우윤공은 주부로서 서령에 승진되었으니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개정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송창과 우윤공의 일은 마땅히 이조에 묻겠으나 이공의 일은 윤허하지 않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조 15년 12월 30일 개미 두번째 기사 사허무대사 유순 등이 차자를 오려 이공이 거짓병으로 사직한 죄를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조 15년 12월 30일 개미 세번째 기사 회령부사 이종생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평안도에 있을 적에 말에서 떨어져 팔을 다쳐 활을 쏠 수가 없으니 국가에서 위임한 뜻을 저버리게 될까 걱정입니다 하니 명하여 받고 자정하게 하였다.